안녕하세요. 매트랩을 활용한 금융 데이터 사이언스 5번째 시간입니다. 매트랩을 경제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 매트랩 이코노미트릭 모델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매석스의 장교환 부장이고요.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금융, 통계, 최적화, 수학, AI 분야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 언제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코노미트릭 모델러는요, 매틀랩에 경제 툴박스가 있으면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링하기 위한 다양한 함수와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마라든지 가치, VAR 모델링 기술을 사용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요. 이러한 모델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경제학적인 예측이라든지 통계 분석, 정책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코노미트리 모델러 앱을 매트를 화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트를 화면을 보고 계시고요. 먼저 이코노미트리 모델러를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변수 하나를 제가 네, GDP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계열에 대해서 1947년부터 2005년까지의 GDP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갖다 이제 이코노미트리 모델을 통해서 한번 가지고 와 볼 텐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코노미트리 모델러 앱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해 주시게 되면 이러한 앱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포트 버튼 눌러서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인포트 버튼 눌러주면 우리 시계열 데이터니까요. 타임테이블 데이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포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시각화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래서 1947년부터 2005년까지 GDP 데이터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리세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회색으로 바가 이렇게 그림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기간 같은 경우에는 리세션이 일어났던 기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다별량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로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캐나다에 대한 데이터를 좀 가져와 볼 텐데요. 보이시면 이렇게 IF 언더바 C부터 언더바 L까지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디스크리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또는 이자율, 인터레스트 레이트에 대한 여러 가지 요 사항들이 있으니까요. 이 디스크리션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경제학 그 모델러, 이 이코노미티 모델러 안에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별량 데이터를 역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그 타임테이블 데이터를 불러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5개 변수가 이렇게 한 번에 시각화를 통해서 나타나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당연히 아까 봤던 리세션 기능이 있어서 이런 리세션 기능도 살펴볼 수가 있고, 이 중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변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체크 표시가 사라지면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뭐 없앨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다별량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특정 변수 한 번만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된다면은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한 변수 내에서 그림을 그리는 기능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여러 가지 다별량 데이터에 대해서는요,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한번 intl과 m, s에 대한 변수 세 가지 선택한 다음에 한번 코릴레이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릴레이션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 세 개의 이자율 같은 그 데이터의 경우는 거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변수를 뭐 하나로 통합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높은 상관관계를 우리는 이용해 볼 수 있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코노미티 모델로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데이터를 지금 미리 불러와 놨고요. 데이터는 이렇게 PAU 변수부터 IU 변수까지 디스크리션에 이렇게 나와 있는 기능을 통해서 한번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코노미티 모델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시계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예측 모델 형성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은 당연히 변수들의 특성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우리가 잘 파악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경제학 데이터는 주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든지 추세를 포함하거나
뭔가 이런 비정상적인 계열을 이렇게 식별한 다음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적절하게 변환하는 작업들이 우리는 필요로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아리마라 같은 이런 모델 등에 대해서는요, 응답 계열의 직렬 상관 구조에서 모델 형식과 상당한 시차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박스 제킨스 방법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가치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는 계획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데이터 시리즈에 대한 변동성 클러스터링과 상당한 시차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 하나인 다중회귀 모델에 대해서는요, 변수 간 공선성에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형적으로 관련된 예측 변수를 잘 식별하는 것이 이런 다별량 모델에 대해서 꼭 필요한 테스트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의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분석 방법들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론이 바로 이 이코노미트리 모델을 이제 수행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번 데이터를 불러와서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네, 먼저 이코노미트리 모델로의 가져오기 섹션에서 아까 제가 불러왔던 이 타임 테이블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데이터를 불러와 주게 되면요, 다별량 그 변수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저는 PAU 변수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랫에서 ACF도 눌러보고요. 그 다음에 PACF라고 하는 것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이렇게 이 창으로 각각 볼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일단 뭐 닫고 여기 보시면 마우스 우클릭하게 되면 타일 형식으로 배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CF랑 PACF를 이렇게 여러분들 한 번에 그림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그림으로부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ACF가 비정상 프로세스를 나타낸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CF가 천천히 사라지고 있고요. PACF가 뭐 첫 번째 지연 후에 이렇게 차단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아리마 모델의 형식을 선택하기에 앞서 뭔가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변환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데이터 ACF와 PACF로부터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서 이 PAU에 대해서 우리가 디퍼런스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퍼런스를 누르고 나서 다시 이제 우리가 플랫에 가서 이걸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ACF와 PACF를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행하고 나니까, 네, 그쵸? PACF가 이제 시차 2 이후에는 이렇게, 컨피던스 바운드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PACF가 시차 2 이후에는, 잘리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자동회귀, AR2라고 하죠. 이런 거의 모델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변수를 갖다가 아리마 2,1,0의 모델로 이제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AU를 눌러야죠. 그래서 아리마를 눌러주시고, 네, 2와 1로 재설정한 다음에 Estimate 버튼 눌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Estimate한 결과물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좀 확장해서 한번 볼까요? 보게 되면은 지금 AR1과 AR2가 P-value가 이렇게 5%내 유의 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리마 모델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를 이제 엑스포트해서 엑스포트 베리어블로 한번 내보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내보내고 났더니 예, 여기 아리마 PAU 변수와 PAU 변수를 한번 엑스포트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예, 변수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 텐데 어떻게 되냐면 제가 미리 코드를 좀 구성해 놨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이 결과물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1990년 초반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렇게 오스트레일리아의 CPI를 이렇게 나타낸 것이고요. 실제 데이터를요. 그 다음에 포캐스팅한 것과 인터벌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즉 우리가 아까 아리마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모델에 입각해서 우리가 신뢰 구간을 놓고서 그 추정된 값과 그 인터벌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서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CPI, 오스트레일리아 CPI 값이 이렇게 변동이 가능한 것을
시각적으로 나타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코노미티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아리마 모델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테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를 피팅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기능이 이코노미티 모델로에 이 앱에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GI 환경에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 이코노미티 모델을 소개드렸고요. 제가 오늘 소개드리지 못한 내용 중에서 한번 다뤄보시거나 살펴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메일 주소를 언제든지 문의사항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